앞으로 우리가 새해 다짐을 실천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적인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혹은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이런 거는 절대 동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되게 분명하게 해야 되고, 너무 거창한 1년 계획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짧게 끊어가지고 한 1개월 계획, 2개월 계획, 그런 것만 잘 지키면 사실은 뭐 못할 것도 없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에 맞춰서 새로운 다짐과 결심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새해 다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얘기해 주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 이인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에서 뇌인지과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교수 이인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새해 다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실패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흔히 저희가 막 의지의 부족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의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의지라는 단어. 두 글자 단어 중에서 제일 싫어하고, 다섯 글자 단어 중에서는 이제 불굴의 의지. 이런 단어가 제일 싫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 패러다임이 대개는 위인을 강조하면서 환경이 굉장히 척박한데 불굴의 의지로 모든 환경의 역경을 극복하고 스타가 되신 그런 분들을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뇌과학자로서 볼 때는 상당히 저거는 잘못된 메시지다. 그게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에서 막 이제 그런 걸 주입하는 거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뇌가 기능이 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되게 망설여요. 뇌가 기능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죠. 한 가지만 말하라고 그러면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그 모든 기능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능을 얘기하라 그러면 환경을 보고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환경에 적응할 수 없겠다 그러면 빨리 뇌 내부의 구조나 기능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환경에서 날아야 되면은 빨리 날개짓을 해가지고 학습해가지고 날아야 돼. 안 그러면 잡혀먹히고, 그런 식으로 환경에 무조건 적응한다, 뇌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극복해서는 안 되고 환경에 적응을 해야지 왜 환경을 극복합니까? 환경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그 환경을 바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든지, 이 환경이 너무 거대해가지고 내가 바꾸기 어렵다 그러면 딴 데로 가든지, 환경이 있으면 뇌는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지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환경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본인만 자꾸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뇌가 잘 못하는 거예요. 원래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어떤 기업인이 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려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사는 곳을 바꾸거나 하는 일을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거 아주 100% 뇌과학을 생활 속에서 습득하신 분이네. 그러면 우리가 적당하게 그렇게 환경에 맞춘 적당한 수준의 목표를 잡았는데, 그럼에도 새해 다짐, 또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쁜 습관을 들이는 건 너무 편하고 싶단 말이죠. 이게 똑같은 습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왜 좋은 건 어렵고 나쁜 건 쉽냐? 애초에 그럼 두 개가 메커니즘이 좀 다른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 습관이라는 거는 이제 뇌인지 과학에서는 습관 기억을 얘기해요. 그리고 습관이 체득이 되는 걸 습관 학습이라고 그래요. 습관 학습이라는 거는 뇌 깊숙이 있는 선조체가 수많은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떤 자극을 보면 망설이지 말고 하는 학습을 하죠. 근데 그게 상당한 반복이 필요해요. 인간이 습관의 동물이라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젓가락질하는 법, 양치질하는 법, 그거 다 엄마 아빠가 막 일일이 무한 반복을 시켜가지고 가르친 건데, 그런 게 다 습관 기억이거든요. 그게 뇌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아요. 뇌는 에너지를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는데 딴 데 에너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습관이라는 건 한번 그렇게 탑재되면 변하지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운동선수들이나 악기 하시는 분들도 나쁘게 어렸을 때 습관이 든 건 정말 고치기 어렵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교수님 같은 분이 버릇이 잘못 들었다. 그 정말 잘못된 버릇이 든 거는 그냥 그걸 개성으로 밀고 나가야지, 그걸 고치겠다 그러면 그거에 한 3-4배의 반복을 또 교정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번 딱 각인이 되면 변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빨리빨리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 기억은 변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 잘 반복만 하면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마치 어릴 때 젓가락질을 배웠듯이 상당 수준의 이 반복과 연습을 투자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무조건 반복하면 돼요, 습관은.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반복을 처음 할 때는 탑재가 안 됐기 때문에 되게 힘들죠. 초보 운전 때 정말 거리에 나가기가 두렵잖아요. 또 여기저기서 빵빵거리고 뭐 하지만 그걸 무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혜택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보상 이런 게 좀 나중에 오죠. 그러니까 반복만 하면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게 좋은 습관의 특징인데 나쁜 습관으로 드는 것들을 예를 들면 한 번만 했는데 즉각적으로 리워드가 보상이 오는 것들이 많아요. 야식 먹기. 네. 도박장에 친구 따라서 갔다가 슬롯머신을 이렇게 땡겼는데 갑자기 엄청난 돈이 나왔어요. 그 도박장은 원래 처음 온 사람들이 확률이 높게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한 방에 그냥 와 하면서 희열이 특히 이제 마약 같은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 도파민이 막 1000배까지도 나오거든요. 한 번 그거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원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습관인데 습관을 하는지가 이유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사실 습관이라는 말로 불러서 이게 같은 범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동하는 정말 메커니즘이 다르고 보상이 찾아오는 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시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쉽게 됐어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그것도 이제 환경의 문제인데 그렇게 나쁜 쪽으로 드는 습관은 대부분 중독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젓가락질에 중독돼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도파민의 그 과다 분비와 그게 이제 없을 때 그 허탈함 그런 것들은 본인이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절대. 마약은 극단적인 예지만 나쁜 친구 요즘에 쇼폼 중독도 있는데 안 보고 안 만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환경이 생활이 그렇게 되도록 자꾸 의식적으로 자기 환경의 주인이 돼야죠. 자기가. 불현듯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짐 같은 것 중에 뭐뭐를 하기라는 좀 능동적인 형태의 목표가 있고 뭐뭐를 하지 않기가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좀 뇌과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뭐뭐를 하기가 사실은 뇌한테는 가장 알아듣기 쉬운 용어죠. 목표고. 대부분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뭐 하지 말기. 뭐 하지 네네. 말기 할 때는 노담 뭐 네. 약간 이런 거. 뇌는 주의 집중이라는 기전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즉 자기가 이 컵을 잡고 싶으면 저 컵의 모든 그 어텐션 주의가 몰리고 주의가 몰린다는 얘기는 다른 건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주의를 기울일 대상이 존재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이거 하기, 저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순간 그거 외의 건 억제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거 하지 말기, 저거 하지 말기 하면은 그럼 뭐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폰보다 훨씬 재밌는 게 생산적인 게 있으면 보래도 안 봅니다. 그거.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술을 앞에 놔두고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집중해서 뭘 하다 보니까 술 마실 시간이 없어. 이게 더 좋은 거라서 과학에서는 그런 걸 대안가설이라고 하죠. 대안이 없을 때 계속해서 뭐 하지 않기 이렇게 하는데 그런 캠페인은 사실은 별 효과가 없어요. 이걸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좀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약간 팁의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해 다짐을 실천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내적인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혹은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이런 거는 절대 동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하면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되는지 왜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안 하시면 돼요. 그거는 자기한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야 별로. 그걸 되게 분명하게 해야 되고 너무 거창한 1년 계획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뇌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환경이 너무 자주 변하기 때문이에요. 좀 작고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그 동물이 사는 환경이 되게 일정해요. 그래서 되게 그것만 하면 잘 살 수 있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인간의 환경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동안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까지 배를 몰아서 가는데 항상 맑은 바다가 있겠지? 그쵸. 뭐 이렇게 풍랑을 만나지 않고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짧게 끊어가지고 한 1개월 계획, 2개월 계획 그런 것만 잘 지키면 사실은 뭐 못할 것도 없죠. 교수님의 개인적인 좀 시행착오나 성공 사례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빠요. 바쁜데 이제 제 환경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많아. 돌발 변수들이 꽤 많고 헬스클럽 이런 거 끊어도 정말 그 기부금으로 다 결국에는 내 환경은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다. 그걸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 방 안에다가 온갖 운동기구를 늘어놨어요.
제 방 안에 와보시면 팔굽혀펴기 하는 것도 여기저기 바닥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게 보이면 무조건 합니다. 보이면 집어서 들고 뭐 아령 같은 것도 하고 위에서 누가 올려다보면 되게 웃길 거야. 이게 다람쥐처럼 막 이렇게 막 계단 같은 것도 보이면 저는 무조건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거는 약간 그 무의식적인 반복까지 될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게 그냥 맨 처음에는 약간 파충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파리가 보이면 이렇게 탁 잡아먹어야 되는 것처럼 반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그냥 하게 돼요. 반복 루틴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동선 안에.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핵심은 환경을 바꾸신 건데. 환경을 바꿔야 돼요. 뭔가를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해서 결국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경험을 작은 거라도 조금씩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아주 큰 목표를 세워놓고 실패 2월에 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실패하는 것도 습관되거든요. 그런 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좀 다뤄보고 싶은 주제는 저도 요즘 그런 말 부쩍 하거든요.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이 떨어져. 나이를 먹으면 보통 우리가 뇌가 감퇴한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다들 있는 것 같고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의 기억력, 인지 능력 이런 거는 퇴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상인가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소성이란 말 들어보셨을 네, 텐데 그럼요. 변할 수 있는 성질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뇌세포는 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 가장 가소성이 뛰어날 거예요. 근데 이 가소성의 좋은 점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포텐셜도 가지고 있는 그러네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뇌도 특정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그 뇌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느냐 훈련했느냐 저는 이걸 항상 이제 중고차에 비유하는데 차를 어떻게 탔느냐 이 사람 보면은 급가속에 급제동에 그렇게 탄 차는 사실은 오래 타기 어렵죠. 금방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뇌과학에서는 지금 점점 알려지고 있는 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 아주 평범한 말이 너무나 맞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나이가 들 때까지 어떻게 뇌를 관리하고 훈련했는지에 따라서 40대도 20대 인지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60대도 30대 중반의 인지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40대 중반 특히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그 개인차가 확 벌어져요. 이렇게 그 전까지는 기본 모드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50대가 넘어가면 그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뇌를 관리하고 훈련했는지에 따라서 격차가 확 벌어지면서 특정 나이를 딱 찝으면서 70대는 어떤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앞서 해주신 말씀 중에 나쁜 방향으로도 빠르게 갈 수 있다 이 말이 저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였는데 우리가 가소성 얘기할 때는 항상 좋아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뇌의 가장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일례로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뭐 영화에도 자주 나오지만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 뭐 연쇄살인 킬러,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지만 그게 가소성이에요. 정말 안 좋게 변하려면 안 좋게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자기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게 지키고 하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점에서 무섭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뇌를 잘 유지하면서 좋은 운전 습관을 들이듯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또 방법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고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본인이 나이가 몇 살인지 잊어버리셔야 돼. 잊어버리셔야 돼. 거의 극단적으로는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몇 살이더라? 그리고 저는 의식적으로 제 생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의식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다녀. 그래서 누가 사주를 봐준다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는 제 생일을 잘 몰라요. 이렇게 뭐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일단은 물리적으로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운동이 뇌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뇌가 산소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요구해요. 우리 몸이 섭취하는 에너지의 4분의 1을 혼자서 다 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혈관을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유지하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어요. 특히 유산소 운동, 심장을 막 펌프질 해주고 심폐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좀 숨찬 순간이 있어야 돼요. 계단을 막 일부러 급하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버스를 뒤에서 기다리다가 막 쫓아가지고 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숨차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나 편안했다. 위험해요. 그 다음에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게 안 되면 뭐 계획이고 뭐고 이런 건 소용없어요. 차가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이걸 타고 어디를 가겠다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됐다는 전제하에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운전 습관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운전 습관을 잘 길러야 되는데 그거는 균형이 제가 볼 땐 키워드인 것 같아요.
뇌의 키워드는 균형인데 균형의 이제 학습 시스템이라고 뇌인지과학에서는 그러는데 특히 해마를 활용하는 어떤 창의적인 학습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많은 걸 경험하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게 이제 해마를 활성화시키는 데 되게 좋거든요. 그런 기능하고 그다음에 선조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하는 거 그거를 의식적으로 본인이 그쪽의 학습을 하고 싶을 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제 작가나 이런 사람들 해마를 너무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선조체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악기라든지 운동 이런 게 좀 길게 보고 자기 학습 시스템의 균형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프로페셔널들은 하나씩 반드시 갖고 있어요. 산책을 하거나 정원 가꾸기를 하거나 텃밭 가꾸기를 하거나 뜨개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손 알아서 움직이는데 멍하게 이렇게 있는 순간 아니면 뭐 불멍 때리거나 그때가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걸 하는 신경망들이 평소에는 잘 안 만나던 애들이 서로 만나면서 이제 평소에 안 났던 생각들이 나기도 하고 창의적인 게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이 되게 재밌다고 느끼려면은 새로운 게 자꾸 보여야 되고 나는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다. 뭔가 새로운 걸 하는구나 내가. 그런 걸 자꾸 느껴야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명 다운타임이라고 그러죠. 다운타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게 오래 롱런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이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단순 반복하는 건 다 대체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단순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뇌한테는. 왜냐하면 이게 균형 잡힌 학습을 하려면 해마가 유일하게 쉬는 때인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다 하면은 우리는 해마만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창의적인 생활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뇌는 그렇게 계속 창의적인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인공지능이 그걸 하면은 돈을 주고 단순 반복을 하는 그런 학원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인공지능 미래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이 반복 학습을 하고 루틴한 걸 하는 게 멍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일종의 시소의 균형을 잡아주는 추처럼 작용하는 거거든요. 해마만 잔뜩 쓰는 사람은 오래 갈 수 없다. 균형 잡힌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균형을 AI가 무너뜨리면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저는 이 관점은 진짜 처음 들어봐서 너무 흥미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지루한 거는 AI가 다 하면 인간은 뭔가 고등하고 창의적인 것만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제로 되게 많아서 방금 말씀하신 관점에서의 반론은 저는 진짜 그러면 유레카 같은 건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 질문을 강연하면 가끔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상상력이 되게 출중하게 하려면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냐. 근데 사실은 그게 상상을 막 시킨다고 상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많이 하고 단순한 걸 많이 하다 보면 상상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진짜 창발적인 상상인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사라지는 거죠. 단순 작업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심하게는 나중에는 돈을 내고 우리가 단순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오늘 사실 새해 다짐 이야기로 시작해서 너무 흥미로운 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AI로 인한 변화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저는 진짜로 되게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참 이게 어려운 게 교수님들 뵐 때마다 항상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진심처럼 안 들릴까 봐 걱정인데 방금은 진짜 유익한 시간이어서 너무 다행이네. 즐거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셔서 우리 뇌를 오래 사용하는 차처럼 잘 이렇게 갈고 닦고 유지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